오늘 저는 해산물과 소고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오마카세가 있다고 해서 마켓 리우님과 함께 다녀와 봤습니다. 그럼 회사랑과 함께 보러 가시죠. 제가 찾아온 곳은 운정 96으로 이태원역과 한강직역 사이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이곳은 원래 벽제갈비라는 브랜드에서 손님 대접용으로 만든 곳이었지만 일반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자 열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인당 20만원. 과연 그 값어치에 맞는 음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니은자 바로 되어 있으며 9명에서 10명까지 수용 가능한 다소 아담한 공간입니다. 테이블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먹을 소고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생소한 부위도 많고 잘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입니다. 고기는 우설, 안심, 살치살, 제비추리, 채끝 등심, 생갈비, 삼각살, 토시살, 업진살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전복죽으로 시작합니다. 전복 내장과 살을 넣은 죽으로 구성상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장의 고소한 맛이 은은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졌으며 잘못 만든 죽에서 느껴지는 쌀의 전분 느낌 없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밥에 고소한 전복 내장 소스를 버무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간이 조금 센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비어 라임이라고도 불리는 핑거 라임을 올린 장봉도 알골입니다. 캐비어 라임이라고 해서 캐비어를 라임에 절인 건가 싶었는데 핑거 라임이라는 과일 과육이 캐비어를 닮아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굴은 우리가 아는 맛이지만 선도가 좋아서 추가적인 비린맛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핑거 라임은 신맛이 아주 강해서 굴과 조화롭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입맛을 확 올려주는 느낌을 받은 식전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둠회가 나왔습니다. 회는 대부분 숙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산임을 강조했는데요. 구성은 도미 뱃살, 불로 껍질을 살짝 익힌 도미 등살, 8kg급 제빵어, 불로 살짝 구운 갈치, 다시마에 5일간 숙성한 학꽁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숙성이 많이 되었고 입에 넣어 살짝만 힙을 주면 뭉개지듯 사라지는 질감이 인상적입니다. 불에 살짝 익힌 도미는 불에다 숨어있던 기름짐이 올라와 고소한 인사를 건넸으며 갈치는 유일하게 숙성이 아닌 선어이며 살짝은 단단한 식감과 기름짐, 담백함으로 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 맛이 순식간에 지나가 약간 감질맛 나기도 했습니다. 제빵어는 3-4kg의 화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은 큰 사이즈의 숙성 제빵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맛보다는 식감을 즐기는 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꽁치, 회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다시마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서인지 회라는 본분을 잊고 다시마처럼 진득하고 단맛을 끌어올린 게 학꽁치로 만든 과메기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음 플레이팅은 보기에는 참 좋은데 회가 미끄러지고 자칫하면 본연의 맛을 숨길 정도로 시원해져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태 위에 밥, 육회, 도미 머릿살, 성게알, 마지막으로 금가루를 뿌린 호화로운 음식입니다. 푸짐한 내용물 때문에 싸먹는 게 다소 힘들었는데요. 따로 양념을 추가하지 않고 먹어보니 뭔가 좋은데 밍밍한 느낌이었습니다. 먹던 중에 생와사비를 추가로 먹어보니 가려져 있던 맛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육회의 부드러운 질감, 성게알의 녹진한 단맛, 도미 머릿살이 조직감 있지만 부드러운 식감, 특히 도미는 게살을 발라놓은 것처럼 포근함과 익힌 생선 특유의 단맛이 느껴져 새로우면서도 낯설지는 않고 참 오묘하고도 맛있는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한 고기는 음식을 즐기는 사이에 불판에 올라가서 열심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산물의 향연이 이어지는데요. 제주도식 옥동국과 제주 뿔소라 양념구이가 나왔습니다. 간장과 육수만으로 맛을 내어 내용물인 무와 옥돔의 맛을 더욱 빛내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의 단맛과 살짝의 비릿함, 생선 특유의 비릿함이 약간 있었으며 해산물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뿔소라 구이는 조금 짭짤했는데요. 단단하면서도 쫄깃한 식감과 배추의 따뜻한 단내가 묘하게 섞여 소고기를 먹기 전 입안을 충분히 데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소의 혀, 우설입니다. 저는 이날 처음 먹어봤는데요. 비교적 단단하고 아삭한 게 닭 근위가 생각나는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설은 특유의 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특수 부위다운 식감과 고기의 향이 가득, 하지만 구우면서 바른 트러플 버터의 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샤또브리앙. 말이 어렵죠? 안심이라고 합니다. 레스팅한 미디엄 레어가 가장 맛있다고 하며 주셨는데요. 날 것을 좋아하는 저에겐 아주 좋은 굽기였습니다.
고기를 먹자마자 들은 생각은 이게 이렇게 부드럽다고? 마치 참치 속살처럼 씹는 대로 사라지는 부드러운 식감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히말라야 소금은 그렇게 특별함은 없었지만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고 있다는 이 순간이 즐거운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레스팅이라는 정체 시간을 두는데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뚜껑을 덮고 10분간 두면 육즙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역시 고기의 세계는 신기합니다. 세 번째는 살치살입니다. 제가 아는 살치살과는 달리 기름 부위에 살짝은 사각사각한 식감이 살코기와 함께 느껴졌으며 기분 나쁘지 않은 기름짐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 기름진 걸 받으면 느끼해지지 않을까 하던 차에 물김치가 나왔습니다. 정모로 색을 낸 갓이 들어간 물김치라고 합니다. 동치미 같은 느낌의 새콤함에 갓 특유의 향이 느껴져 개운함과 향을 동시에 안겨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비추리에 후련소금이 나왔는데요. 이게 표정으로 담겼어야 했는데 부드럽고 담백하면서도 고기향을 잔뜩 품고 있으며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고기를 먹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가 먹어도 이건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고기고기한 부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란을 뿌린 채끝 등심. 채끝살은 저번에 보노보노 삼성점에서 먹고 이미 맛있는 부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란까지 올라가 있다니. 어란은 숭어의 알을 오랜 시간에 걸쳐 말린 음식입니다. 명란젓에서 느껴지는 알 특유의 향이 단단하게 담겨있으며 짭짤함과 복합적인 감칠맛이 특징인데요. 이게 고기에다 소스에 젖어들듯 어란이 녹아내립니다. 적당한 기름짐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온갖 감칠맛에 버무려진 채끝살은 어란이 얼마나 소고기와 잘 맞는지 가르쳐주는 듯한 맛을 선사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해산물이 나왔는데요. 감자를 품은 갈치구이입니다. 위에 얇게 썰은 무와 짭짤한 감자가 올라가 있으며 안에는 수제 생크림과 버무린 으깬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처음 보는 비주얼에 괜히 기대가 되는데요. 맛을 보고는 한껏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자는 입안에서 눈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담백한 갈치살과 짭짤한 감자칩까지 그리고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찰나에 아까 뿌려둔 라임이 신맛이 아닌 상큼한 향을 더해 너무 좋은 밸런스를 전해줍니다. 갈치는 뼈 없는 순살로 딱히 씹을 게 없으며 마지막으로 연근 피클로 입가심까지. 다음으로는 셰프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 토시살입니다. 토시살은 저렴한 부위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부위라 일단 함초 소금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와, 소고기가 녹아내립니다. 이토록 두툼한 살이 입안에서 마치 숙성회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남는 고기향까지. 토시살 같은 경우 도축 후 2일 안에 먹어야 이런 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셰프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요. 도미솥밥에 들어갈 재료가 담긴 솥입니다. 쌀은 2000 고시카리, 준하고로 잡은 도미, 익힌 전복까지.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기대를 하며 뜨거운 물에 잠시 맡겨두고 다음 부위인 생갈비로 넘어갑니다. 벽제 갈비의 시그니처인 칼집을 뽐낸 후 뜨거운 불판으로 즉석에서 바른 양념은 고기의 빛깔을 한층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가장 친숙한 향이 나는 갈비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갈비와는 달리 씹는 맛이 거의 없습니다. 갈비를 회로 먹으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짜지 않은 갈비 양념이 여운을 더해줍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지만 리오님은 개인적으로 더 구운 게 좋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확실히 개인마다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으로는 이나니아 면에 봉피향 평양냉면 육수를 말은 냉면입니다. 평양냉면 육수는 호불호가 많은 편인데요. 새콤한 기존의 물냉면 육수와는 달리 오묘한 향과 잔잔한 짠맛의 시원한 육수였습니다. 면은 딱 한 입 정도의 양이었으며 이나니아 면 특유의 살짝 단단한 식감과 짭짤한 육수는 꽤나 어울리는 조합이었습니다. 육수 안에 들어간 작은 청귤 조각은 짭짤함에 풋풋한 새콤함을 더해서 육수를 마시면서 개운함과 코끝에 상큼함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각살입니다. 갈비처럼 즉석에서 양념을 발라 숯에 굽고 토치를 구워서 두 가지 불향을 입힌 구이인데요. 간장 소스에 계란 노른자를 살짝 풀어서 함께 먹으면 달큰하고 짭조름하고 노른자의 고소함까지 두 가지 불맛은 이번 부위에서 모든 걸 불태웠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고기로는 뽀얀 지방층이 인상적인 엎진살입니다. 이 엎진살은 즉석 양념을 입혀 살짝 굽고 성게알과 쪽파를 올려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육지에서 가장 고급진 고소함과 바다에서 가장 달큰한 고소함이 만나 감칠맛 범벅의 고소함이 입안을 가득 메웁니다.
삼각살이 강렬했다면 엎진살은 깊고 진합니다. 이제 이 여운을 그대로 안고 마무리를 향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튀김이 나왔는데요. 봄을 알리는 냉이와 찐 문어 튀김입니다. 냉이 튀김은 봄을 마중 나온 듯 발랄한 냉이의 모양새를 튀김에 그대로 담았으며 입안에 넣는 순간 봄을 튀겼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냉이의 향긋함이 마치 봄 기운처럼 따뜻하게 입안 가득 퍼집니다. 찐 문어 튀김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튀김은 바삭하고 문어는 촉촉하면서 짭조름하고 상반된 질감과 적당한 간은 누구든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인 도미솥밥이 준비되었는데요. 솥밥이 조리된 후 쪽파를 넣어 잠시 뚜껑을 덮어 전복 도미에 끝나지 않고 쪽파의 향까지 싹. 너무 기대되는 비주얼입니다. 식사 메뉴답게 해산물 매운탕과 도미 가마살 간장조림, 절임 채소가 나왔는데요. 도미 가마살을 보니 이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미 머리살, 도미 몸통 횟감, 도미 솥밥, 도미 가마살 간장조림. 알고 보니 도미 한 마리를 다 먹은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2인이서 도미 한 마리를 먹은 거죠. 양질의 소고기와 다양한 해산물에 준항으로 잡은 도미까지. 구성과 맛으로 이곳은 충분히 가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미솥밥은 적당한 찰기에 포근한 도미살과 자연스럽게 섞여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전복의 향도 연하게 묻어나 해산물의 장점만 모아 지은 밥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도미 조림 소스까지 올려서 먹으면 죽음입니다. 매운탕에는 딱새우, 황게, 전복과 같이 개성이 강한 재료들이 들어가 해산물의 캐릭터가 분명히 담겨 있으며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이전의 음식들의 무거움은 내려주고 식사의 든든함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조림 속 도미 가마살은 살이 단단해서 보다 씹는 맛이 있었으며 감칠맛은 가득, 짠맛은 적당해 부담스럽지 않아 여러 식재료들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을 넣어 만든 모나카와 직접 만든 팥 앙금, 남해 재료를 보러 갔다가 줄을 길게 선 가게를 보고 맛있어서 사온 고구마빵에 직접 만든 생크림, 그리고 차는 아티초크 열매차로 그렇게 개성 있는 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만원짜리 소고기와 해산물 코스를 먹어봤는데요. 기존의 일식 오마카세와는 달리 정말 이색적인 조합의 음식도 많고 무엇보다 촬영 중에 고기를 먹어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좋았던 점은 폐렴으로 인해 예민한 요즘 입가리개를 안 하고 요리하시는 셰프님들이 많은데 이곳에선 입가리개를 하셨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에서는 양질의 고기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지만 앞쪽의 회는 생각보다 밋밋했던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식재료와 눈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계절감 있는 요리로 20만원이라는 값어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